기괴하고 무서운 일본 요괴 이야기 4편.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요괴는 바로 아사지가하라의 오니바바. 일본의 31대 일왕인 요메이 일왕이 일본을 다스리던 시기 도호쿠 지방과 치바현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었던 아사지가하라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은 숙박을 할 만한 곳이 전혀 없이 황폐한 곳이어서 여행자들은 이곳에 유일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 초막에서 숙박을 했었다고 한다. 이 집에는 노파와 젊은 딸, 이렇게 두 명만이 살았는데, 이곳은 바로 아사지가하라의 오니바바라고 불리는 노파가 사는 곳이었다고 한다. 이 노파는 여행자를 초막에 묵게 하면서 여행자가 잠이 들면 돌베개로 머리를 쳐서 죽인 후 시체를 가까운 연못에 던져버리고 여행자가 가진 금품을 빼앗아 생계를 꾸렸다고 하는데, 이 노파는 귀신처럼 무섭고 체격 또한 오니와 같이 거대했다고 하며 그의 딸은 이러한 일을 알고 있음에도 감히 반항 한번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노파가 살해한 여행자가 999명쯤이 되었을 때 어느 부유해 보이는 어린아이가 이곳에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고, 노파는 여느 때와 같이 그 아이가 잠든 밤 돌베개로 머리를 쳐서 죽였으나 시체를 연못에 옮기려 이불을 걷어내는 순간 오니바바는 크게 놀라고 말았다. 그는 다름 아닌 자신의 딸이었던 것. 노파의 딸은 더 이상 그의 어머니가 인간을 살해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 그녀의 행동을 깨우치려 자신을 희생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어린아이의 정체 또한 센소지절의 관음보살의 화신으로서 노파의 행동을 애석하게 여기고 인도를 설법하기 위해 변장을 하여 방문한 것이라고 하는데, 오니바바는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관음보살의 화신의 도움으로 불문에 기하여 한평생 죽은 자들을 애도하며 살았다고 한다. 지금도 센소지절에는 노파가 여행객을 죽일 때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돌베개가 보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센소지절에서는 이것을 비공개 중이라고 한다. 다음 요괴는 아오뇨보. 아오뇨보 혹은 아온나라 불리기도 하는데, 토리야마 세키엔의 금석도와 총백기에 의하면 눈썹을 거의 다 밀어버리고 이빨을 검게 들인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황폐화된 옛 저택이나공에서 누군가 방문하는 것에 대비하여 늘 화장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한편으로는 사랑의 배신을 당한 처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아니네 쳐 아오녀보가 되었다고 하는 주장들도 있으며, 우리나라의 처녀 귀신과 같이 남자들을 홀려서 해친다고도 한다. 본래 아오녀보의 의미는 귀인을 모시는 젊은 여성 혹은 어린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에도시대의 요괴와 집인 백기 야행 회권에서는 눈이 충혈된 여자가 부채를 쥐고 흔드는 모습으로 묘사되며, 아오녀보는 과로로 지친 여자를 의미하는 말도 있고, 부채를 쥐고 흔드는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래도 빈곤함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가난함을 부채질한다라는 의미와 같아서 빈곤을 상징하는 귀신으로 여기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다음 요괴는 테노메. 테노메 또한 토리야마 세키엔의 요괴와 집 백기 야행에 기록되어 있는 요괴로서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양 손바닥에 눈이 붙어있고 손바닥에 달린 눈으로 앞을 본다고 전해지는 요괴이다. 테노메는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로도 유명한데, 교토지방의 어떤 젊은 남자가 시치조 강가의 한 묘지를 지나던 중 80세 정도의 노인과 마주쳤는데, 기이하게도 이 노인은 얼굴에 두 눈이 없고 양 손바닥에 눈이 달려 있었다고 한다. 그 모습을 본 남자는 공포에 질린 채 가까운 절로 달아나 몸을 숨겼지만 쫓아온 테노메에게 뼈까지 씹어먹혀 옷까지만 남게 되었다는 설화가 있다. 또 다른 지역인 이와테현에서는 테노메가 요괴가 되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느 여행자가 길을 걷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인이 손바닥을 펴고 무언가 찾고 있기에 노인에게 가까이가 도움을 주려고 하자 얼굴에는 양쪽 눈이 없고 손바닥에 눈이 달린 공포스러운 모습에 도망쳐서 최대한 가까운 여관으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그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여관의 주인에게 말하자 얼마 전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도적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살해당한 일이 있었다고 하며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강한 원념으로 인해 손바닥에서 눈이 생기고 테노메라는 요괴가 되었다는 소문을 말해주었다고 한다. 또한 옛 니가타현에서는 맹인이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로 한을 품고 죽게 되면 항상 테노메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멕시코의 영화감독 기에르모 델 토로의 파네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라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괴물인 페이맨의 모티브로 추측되는 요괴가 테노메라고 하며, 귀멸의 칼날에서 등장하는 도깨비 야하바 또한 테노메가 모티브라고 한다.
다음 요괴는 슈노본. 슈노본은 커다란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얼굴이 새빨간 붉은색이라고 하는데 뾰족한 침과 같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이마에는 뿔이 달려 있다고 전해지며 눈에서는 광채를 내뿜고 목소리는 우레와 같이 우렁차다고 전해진다. 설화에 따르면 인간에게 무서운 얼굴을 보여주고 사람을 놀래킨다고 하는데 이 요괴를 만나면 영혼을 빼앗긴다고도 한다. 슈노본은 니가타현과 후쿠시마현의 설화 속에 등장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에도 시대 때 야마다 카즈노진이라는 사무라이가 후쿠시마현 아이즈 지방의 슈노본이라 불리는 요괴가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정체를 파악하고 물리치고자 아이즈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는데 한밤중 아이즈 지방의 다다른 카즈노진은 길에서 만난 젊은 사무라이에게 이곳에 슈노본이라 불리는 요괴가 출몰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혹시 알고 있냐고 물었다. 그 순간 젊은 사무라이는 그것이 혹시 이렇게 생겼냐고 하며 얼굴이 새빨갛게 변하며 머리카락은 바늘처럼 변했고 이마에는 뿔이 자라나면서 입은 귀까지 찢어지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그에게 표효했다고 하는데 이에 카즈노지는 두려움에 정신을 잃으며 기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허겁지겁 서둘러 가까운 여관을 찾게 되었는데 이윽고 어떤 허름한 여관에 도착하게 된 그는 여관 주인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말했지만 그 여관 주인이 하는 말이 혹시 이런 얼굴이었냐고 하며 또다시 슈노본으로 변해서 겁을 주었고 카즈노지는 다시 한번 허겁지겁 도망쳐 자신이 살던 마을로 돌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겨우 도망친 그는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고 해를 끼치는 요괴도 있지만 사람을 극도의 공포감에 빠뜨리는 요괴도 있다고 하는데 그 요괴는 바로 히다루카미. 주로 일본의 서쪽 지역 설화 속에서 등장하며 기타 큐슈 일대에서는 다라시라고 불리기도 하며 미에현이나 와카야마현에서는 다리라고 불린다고 한다. 그들은 산길이나 고개 또는 화장터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에서는 갯바위 부근에서도 나타난다고 한다. 히다루카미는 아사자나 변사자의 영의 모습으로 주로 이야기되지만 사람이 죽고 나서 후손들이 자신을 잘 모시지 않게 되면 배고픔으로 인해 원령이 된다고 하며 자신의 배고픔의 고통을 타인에게 전하기 때문에 히다루카미에게 애를 입은 사람들은 서서히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서 극도의 공복감을 느끼며 죽게 되고 이렇게 죽게 되면 그와 똑같은 히다루카미가 된다고 한다. 미연에서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소와 같은 가축들까지 히다루카미에게 해를 입었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 인간이 만약 히다루카미에게 홀렸다고 생각될 때는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게 되면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일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옛 일본 서쪽 사람들은 긴 거리를 이동할 때나 산길을 건널 때 도시락을 모두 다 먹지 않고 일부러 조금씩 남겼다고 하는데 만약 먹을 것이 없을 경우에는 주위에 아무 풀이나 씹어 먹었고 이조차도 여의치 않을 때에는 땅에다가 쌀이라는 글자를 쓰고 그것을 계속해서 핥아버리면서 히다루카미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피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먼 옛날 이런 요괴가 등장했던 이유가 긴 시간 먹을 것을 섭취하지 않고 공복으로 오래 걷게 되었을 때 저혈당 증상의 상태에서 겪는 일들을 히다루카미라는 신이 인간에게 해를 가한다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한다. 이렇게 히다루카미와 같이 집단으로 배회하는 망령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바로 시치닌 미사키. 이들은 고치현을 중심으로 시코쿠 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망령들인데 재해나 사고로 인해 죽은 인간이나 익사로 죽은 인간이 사령이 되었다고도 한다. 이들을 발견하거나 마주친 사람들은 고열로 인해서 죽게 된다고 하는데 시치닌 미사키는 이름과 같이 항상 7명으로 한 사람을 죽이면 선두에서 이들을 이끄는 망령은 성불하여 사라지고 사라진 망령의 자리에는 이들에게 죽임을 당한 인간의 망령이 대체된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는 생고쿠 시대의 무장인 키라치카자네의 이야기다. 그는 권력 싸움에서 패배한 후 할복을 명령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그를 따르던 가신 7명도 함께 할복하여 죽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와 7명의 가신이 죽고 나자 그들의 무덤 주위에서 이들의 원령을 보았다는 목격자가 생기고 괴이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며 사건과 관계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죽는 일이 생겨나자 그들을 위해 성대하게 공양까지 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원령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들을 위한 신사를 지어주게 되자
더 이상의 괴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시코쿠 지방의 대표적인 괴담인 7인의 미사키, 시치닌 미사키의 이야기라고 하며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는 고치현의 요시라 신사는 키라치카 자네와 7인의 가신을 모시고 있다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더욱더 빠르게 업로드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